장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뱃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 중에 장 건강이 무너져서 목숨을 잃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어에 나왔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42의 나이에 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는데요. 그런데 주치의들의 주장이 조금 달랐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원인을 만성 변비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실제로 당시에 부검한 결과 장 속에 4개월 정도 묵은 숙변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떡해. 야,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근데 지금 여기 공식적으로 나온 사인은 심장마비거든요. 그러니까 장 때문은 아니라고 그런데 보는데 주치나 장 때문에 이게 숙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 당시 부검 결과나 주치의의 주장을 살펴보면 사망 원인은 만성변비로 인한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만성변비로 인한. 근데 변비 때문에 어떻게 심장마비가 와요? 그 배변을 할 때 힘을 주면 수축 혈압이 일시적으로 최대 70 정도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이나 심혈관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혈압 상승은 잠시 동안 나타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혈관계 부담이 커져서 일시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이 든 분들 중에 변비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잘 먹으면 잘 배출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배출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소화가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이게 뭐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있어 그런가요? 그 이유는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것 뭔지 아시겠어요? 섬유소? 식이섬유? 위산. 물. 위에 물. 물도 먹어야지. 물을 안 먹으면 저게 변비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운동이 부족한가요? 다들 뭐 조금씩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질문의 정답은요, 바로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지방이나 당과 같은 영양소가 몸에 쌓이지 않도록 잘 대사시켜서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하고요, 음식물이 장에 쌓여서 썩지 않도록 잘 배출하는 역할을 두는데요. 중년 이후가 되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량이 급감합니다.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효소량의 차이는요, 무려 30배까지 벌어지거든요. 예, 체내 효소가 부족해지면 음식물이 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죠. 그럼 결국 장독소가 만들어지고요. 장독소가 만들어지면 이 장독소를 좋아하는 나쁜 세균이 늘어나면서 각종 장질환과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중년 여성들이 뱃살이 안 빠지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뭐 나쁜 세균도 있고 이렇게 또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나이 들면서 부족해지는 거는 우리의 죄는 아니거든요. 그럼 부족해진 거는 어떻게 채우면 되는 걸까요? 몸에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서 장 건강을 지키고 묵은 뱃살을 날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카모트 효소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카모트가 되게 건강한 곡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만든 효소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카모트 효소는 고대 곡물인 카모트를 발효해서 만든 효소인데요. 카모트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등 무려 53가지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요,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곡물인데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미국에서는 건강한 식품 50가지 중 하나로 카모트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카모트를 발효해서 효소화하면 영양소 흡수율과 활성도가 증가해서 소화불량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 뭐 밥 먹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찼다거나 가슴이 좀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카모트 효소를 먹기는 하거든요. 그동안은 뭐 소화에만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묵은 뱃살을 빼는데도 도움을 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뱃살이 찔까 봐서 먹을 때마다 죄책감 드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대표적인 게 빵, 떡, 면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인데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뱃살이 찌는 이유가 나이 들수록 탄수화물을 이렇게 분해해서 배출해주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요, 알파 아밀라제 수치가 낮은 사람은 비만과 당뇨,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이 알파 아밀라제가 풍부해서 이 묵은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어떻게 탄수화물 분해하고 배출시키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화면에 보이는 페트병을 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인 식빵을 각각 넣고 한쪽에는 물만 넣고 다른 한쪽에는 물과 카무트 효소를 함께 넣은 뒤 시간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물만 넣은 쪽 빵은 분해되지 않고 여전히 꽉 막혀 있죠. 그러면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은 어떨까요? 네, 카무트 효소를 함께 넣은 쪽 빵은 식빵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해되어서 시원하게 배출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야. 야, 저렇게 뻥 뚫리니까 진짜 완전 모든 게 다 배출이 다 돼버리네. 오. 카무트 효소의 풍부한 알파 아밀라제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탄수화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시켜 줌으로써 뱃살이 찌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고지방 시기를 한 실험주에게 카무트 효소의 원료인 카무트를 넣은 식빵을 섭취하게 한 결과 일반 식빵을 먹은 대조군보다 체중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탄수화물과 같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배출도 안 되면 장에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장독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영실 씨와 이만기 씨 앞에 실험 도구를 준비해뒀습니다. 오영실 씨 앞에 있는 하늘색 액체가 든 페트병은 효소가 충분한 장 환경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풍선 안에 가루를 넣어놨는데 가루는 섭취한 음식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선은 지방세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영실 씨 이제 풍선을 들어서 음식물을 장 속에 넣어 보시겠어요? 제가 맛있게 먹은 떡볶이, 빵, 삼겹살 다 들어갑니다. 자, 음식물 들어가고 있어요. 막 들어가요. 어머, 뭐 이게 들어갔어요. 잘 녹아지는데요? 별일이 없어요. 그러게. 네. 없네.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사라졌어요. 네. 배도 빵빵하게 나온 것도 없고 뭐 싹 흡수가 됐네. 네,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효소가 충분하면 음식물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장독소 생성이 줄어들고 지방세포의 크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기 씨에게 실험을 부탁드릴 텐데요. 앞에 노란색 액체가 든 페트병이 놓여 있죠. 네. 이걸 효소가 부족한 장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음식물을 넣어 보시겠어요? 뭐 효소가 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어머. 왜 넘친다, 풍선이. 넘쳐. 뭐야, 이거? 어머, 끌어올라, 풍선이. 끌어올라. 왜 부부 아, 이거 넘칠,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요? 아니, 와, 이거 너무 커지는데요. 와 너무 커진다. 안 돼. 와, 이게 지금 효소가 부족하니까 바로 이상 반응이 와요. 네, 효소가 부족한 몸에 음식물이 들어가자 지방세포로 가정한 풍선이 커졌죠. 장독소는 지방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최대 무려 100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커져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게 되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나이살을 빼려면 장에 쌓인 독소부터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뱃살을 빼려면 이 장 독소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카무트 효소가 장 독소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카무트 효소는 장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독소 배출을 돕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음식물을 섭취한 우리 장의 모습을 모형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이 가루를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품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품을 먹으면 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고, 난리도 아니네. 난리 났네. 아우. 우르르 쾅쾅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품을 먹으면 장독소가 생겨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도 깨끗해졌어요. 네, 카무트 효소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자 소화가 잘 되고 또 장독소 생성도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장이 평온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요.
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을 그물처럼 걸러내는 작용을 하면서 장독소가 몸에 쌓이지 않도록 흡착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카무트 효소의 원재료인 카무트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11.9g으로 다른 곡물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독소 생성을 막아준다면 살이 찌는 것도 막아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의 도움으로 장독소가 배출되면 체지방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인체 시험 결과도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카무트 효소가 풍부한 카무트를 16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체지방량이 평균 3.7% 감소했고요. 중성지방량은 14.8%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독소가 있고 없고가 뱃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그럼 카무트 효소가 장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면 장 건강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효소가 부족하면 장독소가 만들어지면서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효소 보충이 중요한 건데요. 카무트 효소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영양분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보면 실험쥐의 대장에 염증을 유발한 후에 카무트 효소를 섭취시킨 결과 장염, 설사, 혈변, 변비와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처럼 좀 장이 예민한 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뭐 먹는 거 하나도 엄청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기름진 거는 사실 꿈도 못 꿔요. 화장실 바로 가야 되니까 무서워서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카무트 효소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험쥐를 이용한 동물 시험 결과에 따르면 카무트 효소가 장 염증을 완화해서 과민대장 증후군은 물론이고 복통, 복부 팽만감, 또 피로와 같은 장독소에 의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인체 시험 결과도 있는데요. 과민대장 증후군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카무트 효소에 풍부한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복통과 복부 팽만감, 통증, 대변 횟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집사람도 과민대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음 편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래서 효소를 좀 보충해야 이 뱃살도 좀 해결되는 것 같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니까 오늘 집사람한테 가서 꼭 이 좋은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려주신 김에 하나 더 알려주시면 저녁 반찬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장 건강이 좋아지면 따라오는 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장은요, 인체 면역 세포의 무려 70%가 집중되어 있는 최대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 따라서 면역력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는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대상포진에도 쉽게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챙기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카무트 효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셀레늄이 풍부해서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그게 면역력에 도움을 어떻게 줍니까? 네, 이 셀레늄이 인체의 배기가스라고 불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또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카무트 효소에 풍부한 카무트를 8주 동안 섭취한 사람에게서 체내 항산화 작용이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렇죠. 또 한 번 걸리면은 이게 보통 젊은 친구는 3살 가면 되는데 우리는 한 달가 어떨 일주일 때 정도는 가야 아주 이게 늙은 낫더라고요.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고 또 묵은 뱃살도 도움을 준다니까 이제 오예사랑 나랑은 꼭 좀 이렇게 기억을 챙겨야 해서 돼.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오영실 씨와 이만기 씨를 위해서 저희가 카무트 효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맛을 한번 볼까요? 혹시 그래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카무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적정량 이내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재배되어서 정식으로 수입한 카무트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 효소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